혹시 요즘 뉴스 보기가 두렵지 않으신가요?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흔들리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벼랑 끝은 아닐까? 내가 평생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이 공포의 시기를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조용히 웃으며 부를 쓸어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 0.1%의 부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경제의 비밀 지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세계가 호황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이미 폭락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죠.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경제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기계와 같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그가 쓴 책 금융위기 템플릿은 단순한 경제서적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겪은 48번의 거대한 부채 위기를 현미경처럼 분석해 놓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매뉴얼을 이해해야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경제를 거창한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기계적 원리로 설명하죠. 여러분의 지출은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지출은 여러분의 소득이 되죠. 이 단순한 거래가 무수히 반복되면서 경제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용, 즉 빚이라는 마법의 가루가 뿌려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 물건을 사고 투자를 합니다. 빚을 낼 수 있다는 건 지금 당장 내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빚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자본주의 성장의 핵심 엔진은 바로 이 신용 창출에 있습니다. 부채 사이클의 초반부는 언제나 달콤합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몇 년 전 주식시장이 불타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그 시절을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 파티는 영원히 계속될 거야. 집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 주식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버블의 징후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사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 레이 달리오는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경고합니다. 낙관론이 지배할 때 위기의 씨앗은 가장 깊게 뿌리내리기 때문입니다. 버블의 정점에 이르면 사람들의 심리는 광기에 가까워집니다. 과거의 데이터나 상식은 무시됩니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죠. 소득보다 빚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는데도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올랐으니 나는 부자라고 착각합니다. 한국의 영끌족들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빚은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죠. 미래에 쓸 돈을 지금 다 써버렸으니 미래에는 쓸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이클의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경제의 철칙입니다. 파티의 음악은 언제 멈출까요? 중앙은행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버블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동시에 자산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무서운 역회전이 시작됩니다.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 지갑을 닫습니다. 나의 지출이 줄어드니 누군가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빚을 갚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고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쫓겨나고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부채 위기의 폭발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정책 기반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될 수도 끔찍한 파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뜻하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란 무엇일까요? 레이 달리오는 4가지 수단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둘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 재조정. 셋째,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빈자에게 나누는 부의 재분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화폐 발행입니다. 긴축은 고통스럽습니다.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죠. 반대로 돈을 찍어내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이 디플레이션의 힘과 인플레이션의 힘이 서로 상쇄되어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지도 물가가 폭등하지도 않게 만드는 줄타기가 바로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의 핵심입니다. 위기 때마다 항상 나오는 논쟁이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쌀 때 자산을 사야 하나? 레이 달리오는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위기의 정점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현금을 원합니다.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유동성은 말라버리죠. 이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왕이 됩니다.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들을 골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 다시 현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때는 현금을 버리고 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아는 것이 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사이클의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과 고환율까지 겹쳤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템플릿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버블의 정점을 지나 부채 축소의 고통스러운 초입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클은 반드시 돌아갑니다. 겨울이 오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지금의 하락은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겨울을 버틸 체력, 즉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대중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신문 일면에 경제 위기, 대폭락 같은 헤드라인이 도배될 때 그들은 조용히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말합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고통스러울 때 이루어진다. 남들이 팔고 싶어 안달이 났을 때 사고, 남들이 사고 싶어 안달이 났을 때 파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내 돈이 걸리면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원칙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용기, 그리고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은 오직 공부와 역사에 대한 이해에서 나옵니다. 감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역사의 패턴을 믿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전 재산이 부동산에만 묶여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대출 레버리지를 너무 무리하게 쓰고 있지는 않나요? 레이 달리오는 올웨더 포트폴리오, 즉 어떤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자산 배분을 강조합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등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기의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몰빵 투자는 상승장에서는 영웅을 만들지만 하락장에서는 거지를 만듭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니라 생존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조정기가 지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부채 위기는 낡고 병든 기업을 정리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주인이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의 주인이 바뀌는 시기인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도태되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위기를 리셋 버튼이라고 봅니다. 시스템이 정화되고 다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리셋 이후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무엇을 투자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100% 확신보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위기가 온다고 해서 비관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두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은 상태. 그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폭풍우를 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빗속에서 떨고 계십니까? 레이 달리오는 자신의 인생 공식으로 고통 더하기 반성는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고통스러운 부채 조정 과정을 겪어야만 더 건전한 재무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대출 이자의 압박, 자산 하락의 공포를 단순히 괴로움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자본주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더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이 시기를 버텨내고 살아남는다면 여러분의 내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뉴스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들이 언제 금리 인상을 멈추는지, 언제 부양제 카드를 꺼내드는지, 그것이 바로 사이클이 전환되는 신호탄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한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을 위해 한국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쏟아낼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유동성 공급 등의 키워드가 들려오면 그때가 바로 공포를 이기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세요. 레이 달리오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자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희생양이 될 뿐이다.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 패턴을 읽고 부를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금융위기 템플릿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나침반입니다. 이제 지도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항해를 시작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신다면 지금 당장 3가지를 실천하세요. 첫째, 자신의 부채 비율을 점검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현금 비중을 조절하여 위기시 대응할 총알을 마련하세요. 셋째, 경제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다음 상승장에서 붉은색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사다리는 걷어차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 사다리는 폭락장의 먼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남들이 비난하고 외면할 때 그 사다리를 찾아 오르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통찰이 여러분에게 그 사다리를 찾는 랜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원칙을 지키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잡으세요. 그것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경제적 자유를 향한 큰 걸음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